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박희준입니다. 오늘은 Multimodal Prompting with Missing Modalities for Visual Recognition 이란 논문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얘는 올해 CV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입니다. 개발 배경, 개발 방법, 실험 세부 사항, 실험 결과, 결론 및 느낌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발 배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시각, 언어, 음향 신호 등 다양한 멀티모달 정보를 지각합니다. 이러한 멀티모달 정보를 기계를 사용해서 학습하면 다양한 모달리티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멀티모달 정보를 활용한 Pre-trained Multimodal Transformer를 파인튜닝하여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영화 장르 분류, 감정 분석, Cross-Modal Retrieval 등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사용됩니다. 작년에 CVPR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비전 랭귀지 트랜스포머를 개발하여 테스트 데이터에서 미싱 모달리티가 발생했을 때 모델이 얼마나 강건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왼쪽 이미지가 아래 이미지가 해당 논문이 제안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미지를 보면 테스트 단계에서만 이미지 또는 텍스트 중 하나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즉,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미싱 모달리티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 파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전 연구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는 트레이닝, 테스팅 단계에서 이미지, 텍스트 중 미싱 모달리티가 발생했을 때 강건하게 어, 대처합니다. 이때 풀 파인 튜닝 기법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 프롬프트 러닝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의 트레이닝과 테스팅 단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프롬프트 러닝 방식을 사용하면 트랜스포머의 백본은 프리즈하고 프롬프트와 태스크 클래시파이어만 학습합니다. 그래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의 크기는 풀 파인 튜닝과 비교했을 때 1%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한 프롬프트 러닝 기법을 Missing Aware Prompt라고 부르는데 Missing Aware Prompt를 사용했을 때 다양한 Missing 모달리티 상황에서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걸 완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개발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 구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모달리티가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두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최종적인 데이터셋은 총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는데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와 텍스트 모두를 포함한 complete data, 두 번째는 image only data, 세 번째는 text only data입니다. text only data 또는 image only data를 사용할 때는 트랜스포머의 입력단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입력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더미 인풋을 사용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Vision and Language 데이터셋으로 pre-trained 된 BILT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Full Fine Tuning 대신 Missing Aware Prompt, Polar Layer, Fully Connected Layer의 파라미터만 학습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BILT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핑크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학습이 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베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BERT의 토커나이저를 사용하고 이미지 인베딩을 할 때는 비주얼 인베딩을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 모달리티에 상응하는 세 가지 프롬프트가 존재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Complete, Text Only, Image Only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프롬프트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왼쪽 그림에서 나온 Input Level Prompting입니다. 이 방식은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 시퀀스에 프롬프트를 프리펜드 하는 기법입니다. Input Level Prompting의 장점은 현재 레이어에서 입력되는 프롬프트가 이전 레이어에서 입력된 프롬프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를 통과하는 수가 많아질수록 임베딩 벡터의 길이가 과하게 길어져서 인풋 데이터의 길이에 의해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실험 결과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Level Prompting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프롬프트를 반으로 자르고 Multi-Head Self-Attention 레이어 안에 있는 키와 value 값에 반으로 자른 프롬프트를 프리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input level prompting과 다르게 프롬프트가 쿼리에 프리펜드 되지 않으므로 임베딩 시퀀스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과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MIMDB로 영화 장르 분류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MMIMDB에는 영화 포스터 이미지와 영화 줄거리 텍스트가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은 영화가 속한 모든 장르를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표로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매크로 M1스코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UPMC Food 101로 음식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노이즈가 많이 낀 음식 이미지와 음식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로 주어집니다. 지표로는 accuracy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은 Hateful Memes 데이터셋입니다. Hateful Memes는 밈의 이미지와 밈의 내용이 담긴 텍스트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모델은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밈이 hateful인지 아니면 not hateful인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지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전반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AAUROC가 사용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험의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소개합니다. 우선 데이터셋 종류에 따라 텍스트 인풋 벡터의 맥시멈 길이가 상이합니다. MMDB 데이터셋은 1024, UPMC Food 101 데이터셋은 512, 그리고 Hateful Memes 데이터셋은 128 길이의 인풋 랭크를 갖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LT 백본 트랜스포머는 대규모 비전 랭귀지 데이터셋인 MS코코와 비주얼 게놈으로 프리트레인드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길이를 의미하는 LP는 16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사용했습니다. 이니셜 러닝 레이트로는 10의 마이너스 2승, 웨이트 디케이로도 10의 마이너스 2승을 사용했습니다. 학습 과정의 초기 10% 기간 동안은 러닝 레이트 웜업을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Missing Aware 프롬프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베이스라인 모델과 성능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Missing Aware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풀러와 Task Specific Classifier만 학습한 BILT 모델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Attention Level 프롬프트가 베이스라인에 비해 모든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Missing Aware 프롬프트가 모델이 예측 결과를 만들 때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put Level 프롬프트가 Attention Level 프롬프트보다 하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케이스에서만 Attention Level 프롬프트가 더 좋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풋 레벨 프롬프트를 사용할 경우 새롭게 추가된 프롬프트의 입력으로 인해 임베딩 시퀀스의 길이가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Hateful Memes 데이터셋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짧은 텍스트 시퀀스 랭크인 128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Hateful Memes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임베딩 시퀀스는 프롬프트한테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input level prompt가 attention level prompt보다 Hateful Memes에서 성능이 더 낮게 나온 것이라고 저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MMDB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했을 때 디폴트 미싱 레이트인 70%가 아닌 다른 미싱 레이트를 사용했을 때 실험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싱 레이트의 값을 다르게 하더라도 인풋 레벨 프롬프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에블리에이션 스터디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과 테스트 과정에서 미싱 레이트를 다르게 했을 때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검증하는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 제안한 attention level prompt 방식인 파란색 그래프와 input level prompt 방식인 빨간색 그래프 모두 베이스라인을 나타내는 노란색 그래프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input level prompt를 사용할 때 train 단계에서 missing modality rate를 10%, 70%, 90%로 적용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missing rate를 다르게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실험입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나온 것과 같이 트레인 단계에서 미싱 레이트가 낮았던 파란색 모델이 테스트 단계에서 미싱 레이트를 낮게 설정했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단계에서 미싱 레이트가 높았던 빨간색 모델은 미싱 레이트가 낮았던 파란색 모델보다 테스트 단계에서 미싱 레이트가 높았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싱 어웨어 프롬프트의 로버스트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트레인 단계에서 컴플리트 데이터를 사용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미싱 모달리티 레이트를 달리했을 때의 성능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나온 것과 같이 논문에서 제안한 attention level prompt 방식과 input level prompt 방식이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가 삽입되는 위치에 따른 성능 평가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왼쪽 매트릭스를 보면 프롬프트가 삽입되는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롬프트를 붙이는 시작 위치가 트랜스포머의 earlier 레이어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길이에 따른 성능 평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프롬프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의 길이가 16일 때 최대 성능을 달성하고 그 이유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Missing Aware 프롬프트를 제한하여 미싱 모달리티가 발생한 상황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완화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델의 일부만 학습하는 프롬프트 튜닝 기법을 제안해서 full fine 튜닝을 했을 때보다 컴퓨테이션 비용을 많이 줄이는 튜닝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논문을 리뷰하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개의 모달리티를 사용해서 Visual Recognition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때 센서들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Visual Recognition 태스크에 Missing Aware 프롬프트를 적용하면 더 로버스트하게 작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퍼셉션 모델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객체의 가림 현상을 의미하는 오클루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cclusion Aware Prompt라는 프롬프팅 기법을 제안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